네네. 특히 올해는 좀 그 의미가 남다른 게 아시는 것처럼 제주의 한 선생님이 교육 활동 중에 겪었던 그 과도한 민원, 거기에 시달리시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신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슬픔이랑 연대, 또 과거와 현재가 막 교차하는 그런 지정들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서울에서 열렸던 전교조 36주년 전교사 대회 소식부터 볼까요? 기록을 보니까 이게 축제라기보다는 좀 추모 분위기가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거운 자리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주 고 현승준 선생님 그 비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그 학교 적응 힘들어하는 학생 지도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막 10통 넘게 소위 악성 민원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많은 교사들이 정말 큰 충격이랑 슬픔에 빠졌고요. 유기업 선생님 기록에도 나오는데 언제까지 교사들이 감정의 쓰레기통이어야 하느냐, 이 외침이 딱 현장 분위기였던 거죠. 아, 정말.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번 대회가 뭐랄까 힘을 나누는 자리? 이런 것보다는 서로 위로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추모 묵념으로 시작해서 그럼 교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들을 내세웠나요? 일단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 보장. 이게 제일 컸고요. 실질적인 교권보호법 개정. 이걸 최우선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뭐 법적 근거를 좀 제대로 갖춘 교원 정원 확보라든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 수당 인상 문제, 또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이런 교육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았어요. 특히 이게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더 절실하게 느껴졌다고 기록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청계천까지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그런 거 하면 또 다른 교사들은 5.18을 기억하려고 광주로 가셨네요. 육기업 선생님은 벌써 5년째 광주 기행에 참여하셨다는데 그 망월동 묘역에서 소설가 한강의 질문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걸 곱씹었다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그 질문이 참 그냥 추모만 하자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묻는 거잖아요. 육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히 1980년 그때 희생된 광주상고 1학년 문재향 열사 그분을 떠올리면서 만약 살아 계셨다면 지금 당신과 같은 60대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역사가 정말 개인의 삶이랑 바로 연결되는구나 이걸 깊이 느꼈다고 해요. 어쩌면 이게 바로 죽은 자가 산자에게 건네는 어떤 현재적인 의미 또 연대의 가능성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전야제 분위기 묘사도 되게 생생하던데요. 5월 어머니 집 합창단의 5.18 엄의 노예에서는 그 한과 슬픔이 느껴지고 반면에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는 젊은 금오고 학생들 보면서는 또 희망 같은 게 교차했다고 적혀 있어요. 과거의 아픔이랑 미래 희망이 같이 있는 현장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역 앞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 할 때 행진하는 교사들한테 지역 어르신들이 막 박수를 보내주시는 모습. 이것도 세대를 넘어서는 지지, 연대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육 선생님 표현대로 잠깐이나마 광주에 살고 싶었다고 느낄 정도로 그 도시 전체에 스며 있는 민주주의 정신, 연대의 기운 같은 게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방문한 것도 과거의 저항 정신을 지금 교사들이 겪는 현실과 또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을 거고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서울에서의 그 교권 회복 외침하고 광주에서의 역사적 기억이 결국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현승준 선생님 비극이라는 지금의 아픔, 그리고 5.18이라는 과거의 상처가 딱 만나서 교사들이 연대 의식을 더 강하게 만든 뭐랄까 촉매제 같은 게 된 걸까요? 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 자료들이 딱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역사의 비극을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현재의 어떤 부조리에 맞선 용기, 힘을 준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5.18의 기억이라는 게 단순히 과거를 살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사들이 겪는 권리 침해나 인간 존엄성 문제 같은 것들을 사회적 저항이라는 더 큰 틀에서 다시 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되는 거죠. 개인의 슬픔이 어떤 집단적인 트라우마랑 공명하면서 더 큰 연대나 변화욕으로 이렇게 커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윤동주 문학관 방문이나 통인시장, 또 광주나 영광에서 식사하신 거 있잖아요.
오리탕, 곱찬, 굴비정식 이런 기록들도 나오는데 이런 좀 소소한 여정들이 슬픔 속에서도 동료들하고 유대 다지고 또 잠시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힘든 시기일수록 같이 나누는 시간이 중요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교사도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정치적 금치산자처럼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외침하고요. 또 다음 세대를 지키겠다는 다짐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슬픔 속에서도 어떻게든 희망을 찾고 또 과거의 기억에서 힘을 얻어서 연대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이 기록들 전체에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그냥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육 현장의 어려움, 교사들의 권리 찾기 노력에 여전히 살아숨치면서 힘을 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한 교사의 그 안타까운 죽음은 이런 문제의식을 더 절박하게 만들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광주에서 던져졌던 그 질문,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이 다시 한번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희생과 기억이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열쇠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기억과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씩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